최근 중국과 일본을 경악하게 한 기술 강국 한국. 그 신화가 된 이야기를 눈 감고 쓴 필사 TV가 들려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건 일본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탄소섬유, 항공기, 우주 방산, 수소산업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로 불리는 꿈의 소재. 가볍고 강하며 내열성이 뛰어나 기존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소재는 오랫동안 단 하나의 나라, 단 하나의 기업이 세계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바로 일본의 도레이. 1970년대부터 45년 넘게 세계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며 탄소섬유 분야 절대 강자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 기술은 국가 차원의 보안 기술로 관리되었고 다른 나라들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며 포기하거나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산화를 시도했지만 수십 번의 실패가 이어졌고 회의실에서는 그건 일본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기술의 벽은 높았고 자존심은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말에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왜 안 되지? 라고. 그 한마디는 단순한 반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 자립의 시작이었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정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한국 기술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탄소섬유 국산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재 개발의 기록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통념을 깨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날 한국 기술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한국의 한 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탄소섬유 국산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효성그룹,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대학 연구소들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당시로서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세계 시장을 장악한 일본의 도레이가 수십 년간 독점해온 기술, 특히 고온에서 폴리아크릴 로나이트릴 PAN, 섬유를 안정적으로 탄화시키는 공정은 일본만의 비밀 노하우로 불렸고 외부에 공개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데이터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성공 사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로만 배워야 했죠. 당시 효성기술연구소의 연구원이 남긴 이 회상은 그들이 마주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실험은 반복됐습니다. 200여 차례의 시도. 한 달에 한 번꼴로 고온로가 폭발했고 샘플은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실험실은 늘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실패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폭발의 흔적을 지우고 다시 장갑을 끼고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이 분야에서 한국은 영원히 종속될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 자립을 향한 신념이었고 미래 산업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각오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가능성 하나만을 믿고 나아간 그들의 집념은 결국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이 탄소섬유 기술 자립에 성공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집념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이들은 증명했습니다. 기술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손에 들어온다는 것을. 2011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포기를 거부한 집념 끝에 효성의 연구팀은 순도 99% 이상, 인장 강도 6.5gPa의 고강도 탄소섬유 제조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45년 동안 일본만이 생산하던 이 소재는 항공기, 우주 방산, 수소산업 등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그동안 한국은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그 기술을 독자 공정으로 구현해낸 것입니다.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실험 장비가 멈추고 측정기가 정상값을 찍던 순간 서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숨이 멎은 것 같았죠. 당시 팀장 B씨의 회상처럼 연구원들은 그저 조용히 기계 앞에 섰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대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수백 번의 실패를 견뎌낸 이들이 흘린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 종속을 끊고 미래 산업의 주권을 되찾은 순간의 외침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세계 탄소 섬유 시장에 독자적인 이름을 새겼고 기술 자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성공은 단지 한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함께 이룬 도전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국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증명했습니다. 기술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손에 들어온다는 것을. 이 소식은 곧바로 일본 언론을 긴장시켰습니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일본의 기술 독점을 깼다며 이례적으로 효성의 기술 성취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45년 동안 일본이 독점해온 고강도 탄소 섬유 기술을 한국이 독자 공정으로 구현해낸 사건은 일본의 기술 우위에 균열을 낸 충격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탄소 섬유 기술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며 외부로의 기술 유출을 철저히 막아왔고 세계 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 일본이 한국의 기술 독립 선언 앞에서 처음으로 긴장한 것입니다. 해외 산업 전문지들도 연일 헤드라인을 올렸습니다. 코리아 브레이크스 저펜즈 45-이어 머나펄리 안 카본 파이버 A 스몰 네이션즈 비그 리프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세계는 놀라움과 경외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첨단 소재 분야에서 일본과 미국 중심으로 굳어졌던 기술 질서에 한국이 균열을 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산업 패권의 지형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과는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의미를 지녔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국가의 자존심이 만들어낸 기술 드라마라는 평가처럼 이는 수많은 실패를 견디며 기술 자립을 향해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벽을 넘은 순간 세계는 그 집념을 인정했고 한국은 더 이상 기술 후발주자가 아닌 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로 말합니다. 효성은 탄소섬유 독자 개발에 성공한 이후 그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 TANSOME를 런칭했습니다. 탄섬은 단순한 제품명이 아니라 한국 기술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기술 종속을 벗어나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인 브랜드로 경쟁하겠다는 선언이자 기술 자립의 상징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전북 전주에 위치한 탄섬 생산 공장은 연간 9,000톤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국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생산력입니다. 탄섬은 항공, 수소 저장 탱크, 방산,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에 공급되고 있으며 고강도 성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안정적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경제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으며 한국의 첨단 소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산 기술로 생산된 탄섬은 일본산 제품 대비 가격은 약 3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95% 이상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기술력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린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경쟁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이 기술 후발주자에서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했음을 상징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탄소섬유 기술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단순한 산업 자립을 넘어섭니다. 이는 기술 종속의 사슬을 끄는 첫 사례로 기록되며 앞으로 한국이 어떤 기술 장벽도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기술이 곧 국가의 자존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고 한국은 이제 기술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탄소섬유 국산화 프로젝트는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전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졌고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연구원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2015년.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념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술은 실패할 수 있지만 신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이들이었습니다. 한 여성 연구원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실험실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다음 세대도 못 해낼 테니까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을 넘어 이 프로젝트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책임감을 대변합니다. 연구원들은 삶의 중요한 순간조차 실험실과 함께했고 수많은 밤을 고온로 앞에서 보냈습니다. 실패는 일상이었고 성공은 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연구자, 수십 명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수백 번의 실패가 쌓여 마침내 하나의 가느다란 검은 실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실은 단순한 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 자립의 상징이자 한국 산업의 미래를 바꾼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감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름 없는 이들의 조용한 헌신이었습니다. 그 한 가닥의 섬유가 한국 산업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탄소섬유 국산화의 성공은 이후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자립 정책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일본과 미국 중심으로 형성된 첨단 소재 공급망에서 한국은 철저히 수입, 의존적 위치에 있었고 기술 장벽은 높았다. 하지만 효성의 독자 개발 사례는 그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정부는 이를 계기로 소부장 분야의 기술 자립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했다. 이후 반도체, 배터리, 항공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형 기술 독립의 흐름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산업정책의 전환에 그치지 않았다. 기술 자립을 향한 집념은 한국 사회 전반의 기술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에는 외국 기술을 모방하거나 수입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이제는 독자 개발과 글로벌 경쟁을 목표로 삼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기업과 연구기관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와 인내를 통해 기술의 벽을 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해외 언론도 이 흐름을 주목했다. 미국과 일본의 산업 전문지들은 한국의 탄소섬유 개발을 기술 독점의 종말이라 표현했고 유럽 언론은 이를 경제를 넘어선 정신적 독립의 상징으로 묘사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바꾸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이제 기술로 말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 시작은 하나의 검은 실에서 비롯되었다. 2025년 오늘 효성 전주 공장 입구에는 작은 문구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불가능은 아직 시도되지 않은 가능성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10여 년간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포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신념을 상징합니다. 45년 동안 일본이 지켜온 기술의 벽은 결국 한 나라의 끈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벽을 넘은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탄소섬유 국산화는 산업 뉴스이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고도 실험실로 돌아온 연구자, 폭발한 고온로 앞에서 다시 장갑을 끼고 실험을 이어간 기술자들, 15년을 한자리에 버틴 이름 없는 연구원들. 그들의 땀과 눈물은 하나의 가느다란 검은 실로 엮여 결국 세계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이 성공은 이후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자립 정책의 상징이 되었고 한국의 기술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항공소재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된 기술 독립의 흐름은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로 세계와 경쟁하는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언론은 이 사례를 한국형 기술 독립의 전형이라 평가했고 특히 유럽 언론은 이를 경제를 넘어선 정신적 독립의 상징이라 묘사했습니다. 작은 나라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믿음. 한국의 기술 자립은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그 한 가닥의 섬유가 바꿔놓은 운명이었습니다.